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 소정섭의 상식학교는 윤석열, 이재명, 윤석열 두 이른바 양강후도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기획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인생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두 후보의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은 다른지 이런 영상을 올렸고, 두 번째 영상은 현재 두 후보가 처해 있는 이 대선 구도의 이 상황, 판이 현재 어떤 상황에 두 후보가 처해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, 어느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왜 또 2030의 지지율이 향후에 상당히 중요해질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기법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요. 이 칠판을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동안은 제가 이제 주로 의자에 앉아서 뒤에 책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또 한번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은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먼저 이제 지지율을 분석할 때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. 이 세대별 지지율, 또 지역별 지지율, 직업별 지지율, 성별 지지율,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, 윤석열,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세대 부분은 현재 이제 좀 이 분화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2030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하나 있고, 40, 50 이쪽을 중심으로 또 하나 그룹핑이 돼 있고, 또 이제 60대 이상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세대별 지지도는 나눌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60대 이상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, 40, 50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40대는 상당히 강세고 50대에서는 약간 갈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우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, 문제는 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, 이 부분은 현재 일종의 좀 표의 진공 상태라고 할까요? 2030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그런 흐름이 없다. 이른바 무주공산 표밭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대별 구도는 대략 그렇게 짜여져 있다. 4050은 이재명, 60대 이상은 윤석열, 2030은 아직 무주공산. 이렇게 딱 요약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 지역별 지지율로 봤을 때는 영남과 수도권, 이 서울, 경기, 인천 이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영남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의 어떤 주된 지지 기반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수도권의 민심 변화, 서울을 포함한 인천, 경기의 민심 변화가 좀 주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와 입소스가 조사한 지난 6일, 7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보면 이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11%포인트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고, 경기 인천에서도 4.2%포인트 앞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인천, 경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과거와 비교해서 특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재명 후보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호남, 여권의 이 지지기반, 주된 지지기반인 호남, 그리고 강원, 제주,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,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직업별로는 어떨 것인가? 직업별로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 갈리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주로 자영업자, 자영업,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 많은 분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, 요즘 뭐 여러분 거리 가시면 보시겠지만 임대로
수많은 점포들이 나왔습니다.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, 자영업에 강력한 지지를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이 전문직 또 사무관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전문직과 사무관리 아무래도 이제 4050 세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전문직 사무관리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. 이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, 여성 나눴을 때 뭐 특별한 어떤 변별력을 갖기는 좀 쉽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남성, 여성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현재의 어떤 여론의 지형,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세대, 지역, 직업, 성별로 봤을 때 현재 여론의 지형이 이렇다. 각각 후보의 장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,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직업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세대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, 또 4050은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이게 이제 2017년, 지난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입니다. 투표율. 20대, 30대, 20대가 76.1%, 30대는 74.2%였습니다. 20대, 30대, 과거에는 이게 뭐 굉장히 이제 투표율이 낮다 이랬었는데, 이 30대가 투표율이 제일 낮았죠. 74.2%로. 하지만은 70% 이상을 기록을 했고, 20대는 투표율이 높았습니다. 7.1%. 근데 이것이 그 전 2012년 대선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20, 30대의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. 20대 투표율은 얼마가 올라갔느냐? 20대 7.2%포인트 올라갔습니다. 2012년에 비해서 7.2%포인트 올라갔습니다. 30대는 그러면 얼마 올라갔느냐? 4.2%포인트 올라갔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.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다. 이것이 이제 첫 번째 2030 세대의 어떤 이 투표와 관련된 특징입니다. 이 두 번째 특징은 뭔가? 2017년 대선 때는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.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20대는 47.6%, 30대는 56.9%였습니다. 가장 많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. 이것이 지난 4.7 재보궐선거, 서울, 부산 등 4.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20대의 서울의 경우를 보면 20대의 55.3%, 절반이 넘는 그리고 30대의 56.5%, 절반 이상이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. 이것이 이제 2017년과 2030 세대의 어떤 민심이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 전에는 이른바 진보 세력을 지지했었는데 지난 4.7 재보궐선거 때 민심을 보면 이제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쪽으로 좀 바꿨다. 여기는 이제 이준석 대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현 정권의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라든지 뭐 내로남불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현재의 야권에 대한 지지로 좀 돌아선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이 세 번째 2030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. 세 번째 특징. 언제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층이 50%가 넘습니다. 50%가 넘는 2030의 유권자들이 언제든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의 이 세대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30 세대의
네 번째 특징은 무당층의 비율이 41%에 달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, 이재명, 윤석열 어느 후보든 내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이 유권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층이 또 2030입니다. 2030 세대의 이러한 이제 네 가지 특징,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2030 세대가 무주공산 표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지금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, 그러니까 SBS 넥스트 미디어 리서치 조사, 또 JTBC 글로벌 리서치 조사, 또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, 입소스 조사, 또 SBS 한국사회 여론연구소, TBS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, 이런 등등 최근에 발표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030 세대에서는 ARS 조사인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, 유무선 전화조사인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른바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앞서는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컨벤션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어쨌든 2030 세대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가축전이 윤석열, 이재명 두 후보 사이에 펼쳐지고 있다. 그리고 2030 세대는 아직 확실하게 어느 후보에게 이렇게 확 기울어진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. 무당층이 많고 언제든 후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과거에 이제 현재 여권을 지지하다가 야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고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의 이번 대선에서, 내년 대선에서 이 2030의 이 선택, 2030의 선택이 승부를 가른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. 2030 세대 유권자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. 여기 2030 세대를 다 더하면 34%,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4%, 60대 이상은 27.2%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약간 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다라는 겁니다. 투표율이 높다. 지금 이게 2017년 대선 때 투표율인데 60대 가장 높은 게 60대입니다. 84.1%. 그 다음이 70대 81.8%. 투표율이 높다. 그러니까 비중이 27.2%지만 투표율이 높은 것을 가중치를 넣어서 현재의 지지율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. 2030 세대 34%, 인구수로 친다면 대략 지난해 총선 기준으로 한 1,400만 명 정도 되네요. 더하기를 제가 아까 1,200만 명이 더 많습니다. 1,400만 명 정도, 이렇게 34% 2030 되는데, 여기는 투표율이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낮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에서 단순 이 지지율, 양강 후보 했을 때 이재명, 윤석열, 이재명 누가 높나 낮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봐서 60대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고 20대, 30대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가중치를 좀 두어서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다는 걸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플러스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현재의 지지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. 그냥 밖에 나오는 수치만 가지고는 그거 이상의 하나의 트렌드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요 주제, 이 2030 세대가 내년 대선에 승패를 가른다. 이것은 이미 4050, 60대 이하, 여기는 어느 정도의 좀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. 물론 앞으로도 여기서도 바뀔 여지들이 있지만 큰 흐름적으로는 형성이 됐는데 2030 세대는 아직 그것이 형성이 안 됐다. 그리고 그 2030 세대의 특성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당층이라든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든지, 또 과거에 진보 세력을 지지했다가 보수 세력으로 바뀌고 이런 흐름들 등등 때문에 지난 4.7 재보궐선거 때 보수 세력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고 해서 내년 대선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. 2030 세대의
무주공산, 이 표밭, 이른바 표의 진공 상태, 이것을 누가 공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의 승패가 바뀐다. 그리고 내년 대선은 이 세대 전쟁입니다. 세대 전쟁. 예, 그 전만 해도 이 지역, 그러니까 영남, 호남 대결, 이런 지역 대결 양상이 강했습니다. 그러나 2012년 대선부터 이 세대 전쟁이 서서히 시작이 돼서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에는 이 세대 전쟁이 가장 극점을 이루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측면에서도 이 2030 세대의 지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네, 오늘은 이재명, 윤석열, 이재명 두 양강 후보와 관련된 기획 영상 세 번째, 지지율, 2030 세대가 내년 대선을 결정짓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